예상보다 좀 센 판결이다. 그렇게 예.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양형으로만 따지면 2심에서 도저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가 아니면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가 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선고가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사실 뭐 이런 지적도 저는 다른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 그렇죠. 벌금 100만 원형 넘는 것, 지금 이제 그렇죠. 징역 1년이 남았지만 넘는 것에서 5년간의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게,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게 타당한 거냐? 어제 우리 박선태 실장님하고 저랑 이제 저녁에 예. 토론을 하면서 근데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재판부와 판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 제가 이제 좀 항변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그 주어를 빼놓고 한번 음.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자유롭게 냅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중잣대, 삼중잣대, 국가의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예. 이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저는 박 실장님과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정치인이라면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 민주당 이 의원들의 반응이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잠시 좀 살펴보면 박지원 의원님 정도만 예. 좀 의연하게 대처하자. 음. 트럼프도 뭐 유죄 판결 받고 여러 가지 혐의로 4건이나 기소 당했지만 결국 대통령 되지 않았느냐.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이제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민심이 천신이다. 우리가 이긴다. 분노 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 역사가 뒷걸음질 쳐간다. 김병기 의원은 정치 탄압,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예.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강선 의원은 서리빠 칼난질 그 끝에 섰다. 참담하다. 드릴 말씀 없다. 군복 입고 총을 든 군사 독재보다 검찰 독재 사법살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이렇게 지금 국회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인 배설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 100만인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그리고 거리 투쟁 막 이런 것들도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지지층의 압박을 우리한테 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당하게 느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그런 행동들을 사법부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자들만 한다면 그건 지지자들의 자유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부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모습들. 맞습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 청사 앞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공지를 돌린 바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아주 밝아요. 목소리에도 지금 네. 힘이 빡 들어가 있네요. 아니요, 뭐 저도 많이 놀라서 이게 음. 뭐 좋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이 형량이 워낙 높아서 예. 굉장히 놀랬고 이렇게 되면은 2심, 3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정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는 예상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던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대단한 상실감에 빠져 있을 거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럼 민주당 차원에선 어떤 것으로 향후에 정치적인 동력을 삼을 거냐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는 그럼 왜 기소 안 하느냐?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도 예. 사법 판단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 잃게 생겼으니 너네도 뭘 해? 이 이제 논리로 갈 거라는 논리로 갈 말이에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이렇게 봅니다. 할 건 다 하는 게 장 소장님은 이제 진영에 가리지 않고 죄진 사람은 다 처벌해라. 그럼 이런 입장이죠. 김건희 여사도 당연하죠. 예,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왜 기소조차 못해요? 왜 기소조차 조사조차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놓고 놓고.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도대체 김건희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니까 이재명 억울해 이런 식의 논리적인 비약은 예.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을 일단 평가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맥을 짚을 수 없을 만큼 거의 맥을 잡혔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말문이 막힌 게 맥이 멈췄죠. 목소리 좀 다운됐어요. 다운됐죠. 네.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랐어요. 이번에 맞아요. 공소법의 1심 재판부의 판결이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거는 거의 이제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어떤 선거 보전 비용 434억까지 만약에 이제 대법원 확정이 된다면 이런 것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수긍하기 힘든 상황인 걸 맞고 예. 다만 이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된 도리인지라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했듯이 2심과 3심이 남았다. 예. 그래서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당연하죠. 무죄를 다투겠다는 얘기겠죠. 무죄를 다투지 않고 이거를 가명을 다투면은 가명을 다퉈봤자 그렇죠. 결과 똑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오면서도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감형되기는 쉽지 어렵다. 않다라고 보는 쉽지 거죠.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의 그 정상향의 이 배경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과거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표명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무죄를 다툴 만한 사안으로 2심에서 가야 되는데 참 다들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도 했더니 친명이라고 하는 지도부나 친명 의원으로 자처했던 분들이 모든 언론사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불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1심 선고인 거는 같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자체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이고 예.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인데 아까 이제 장 소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연계지어서 갈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별개의 문제죠. 별개 문제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지의 부분과 재판부의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들은 특검대로 당 차원에서 추진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행여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의 반발로 예.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들이 오면서 좀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재판을 질질 끌더라도 예. 지금 대선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라는 여론의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심은 어쨌든 대선 전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사법적인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자를 그 대선에서 후보로 선택해야 되는 국민적인 그 비극적인 것을 해줘야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나가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이다. 잠깐만 지금 말씀 듣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일단 가장 큰 관심은 피선거권이잖아요. 그렇죠. 확정되면 자 확정될 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그건 시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형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확정될 거로 보시는지 요거부터 박사님 하나는 더 짚고 가야 될 것 더 같아요. 짚어요? 예. 왜냐하면 25일 위증교사 있잖아요. 위증교사. 그것까지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만약에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위준교사는 우리가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듯이 이거는 무조건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민주진영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이거는 안 된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음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 사실 상대당의 대선 주자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낮아졌다. 재판이 하나면 모르겠는데요. 음. 4개가 있고 음. 하나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 법인카드 그것 때문에. 예. 뭐 그렇다 치고 4개 재판 중에 가장 그래도 약한 골이라고 생각한 게 선거법이면 오늘 1심 선고는 이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나왔다는 것은 다른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재판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 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1심에서 너무 많이 사실관계를 다 다뤘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겁니다. 2심 사실관계 사실심이긴 하지만 2심에서 뭐 다른 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래서 지금 1년 징역 1년 나온 거를 어떻게 바꿔볼 만한 여지가 없어 보여요. 지금 오면서 막 들으면서 왔는데 변호사분들 얘기를. 그렇다면 유무죄 다투는 건 이제 의미가 없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심은 법률심이잖아요. 예. 이게 뭐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결론은 이제 되게 빨리 갈 수도 있다. 2심이 굉장히 빨라진다. 2심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항소하니까 예. 이제 그럼 이제 2심 재판이 막 늘어지냐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미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가 뭐 많은 분들 예상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은 안 걸릴 거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이 시점이잖아요. 내년 요맘때면은. 그럼 민주당은 그 전에 이미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오늘 있었던 공직선거법 25일 있을 위증교사 혹시나 25일 거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될 그러니까요. 거다. 그럼요. 대선 주자를 앞세우기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이야기 난처하면 그냥 아니요. 뭐 난처할 건 없는데 상당히 좀 놀래서 지금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뭐냐면 이게 그냥 한 번 맞은 거랑 2단 콤보로 맞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를 맞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에서 만에 하나 또 이와 비슷한 형의 유죄를 맞는다면 2단 콤보입니다. 통상 우리도 오락을 할 때 2단 콤보 맞으면 치명상을 치명상이죠. 한 번 맞는 거랑 연속해서 2번 맞는 거랑. 근데 15일에서 25일이면 10일밖에 안 돼요. 당내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추스리다가 갑자기 또 25일에 그게 나와버린다. 그럼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내에서도 이 두 개의 진역형이겠죠.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으로 계속 끌고 가서 민주당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세워서 갈 수 있겠느냐. 예. 라는 의문점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입니다. 만약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 내놓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는 맞으나 현실적으로 예.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는 누가 옆에서 추동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어떤 여러 가지의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많은 부담감을 갖고 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부담을 지워주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논의의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김동연 지사, 예.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분들이 그냥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 당이 또 혼란에 휩싸인단 말입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경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당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그럴 것 같지는 근데 않아요. 박 실장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예. 어제 김혜경 씨가 15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오늘 사실 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1년 받았단 말이에요. 25일 날 또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떤 형을 받을 거예요. 받는다면 모르니까 받을 일단. 거예요. 어떤 예. 형을 받을 거지 어쨌든 받겠지 어떤 형이든. 무죄는 형이 아니니까. 형은 아니야. 무죄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아니, 얘기하잖아. 가능성의 여지는 다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예. 재판 29일. 1심 선고도 나온단 2심, 말이야. 2심. 2심.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쭉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방송에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얘기하지만 그게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다. 그거랑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예. 현실화된 거랑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게. 예. 이것도 예상보다 되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거랑 그리고 사법부 나빠 이거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어떠한 다른 분명히 뭔가 뭘 만들어야 되죠, 네. 민주당. 왜냐하면 이대로 가기- 아니 근데 민석 대변인님은 본인이 침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침울한 게 아니라 음. 저도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국민으로서 아, 다 대한민국 이런 국민으로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 대변인 우리들이 그래도 다 인간미가 뭔가 있는 이게- 분들이기 이게 때문에. 이 토론 매너가 좋잖아요. 토론 매너가 이게 좋죠. 보통 말하자면은 잠시만요. 지금 미소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주의해야 됩니다. 공중파에 인용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잖아요. 원내대표부터 뭐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싹 다 이재명. 그다음에 친명. 공천도 다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지금 한꺼번에 이 사람들 다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음. 의석수 많다고 하지만 다 이재명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120명 이상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구심점을 잃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든지 뭐 이 혼란이 엄청 길 거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삼총 삼김을 그럼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가겠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죠. 예. 당연히 혼란스럽죠. 유력한 당내 대선 후보가 사법적으로 공선법상 거의 확정이 된다면 10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정신승리해서 아니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좀 유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검찰의 기소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민심에 호소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뭔가 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자. 예를 들어 뭐 조기 대선이든 예. 아니면 향후의 재판 과정이 대선까지 다 결정이 안 난다 했을 때 그냥 후보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자. 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냥 아주 단일대우로 먹힐 수 있냐는 것들은 현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김, 뭐 삼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움직이면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어떤 말하자면 포트폴리오 방식의 정당의 어떤 씨앗들을 남겨놓는 거 그것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의문의 일패가 한동훈 대표 같아요. 왜요? 되게 곤란해졌어요 스탠스가. 제가 봤을 땐. 지금 맨날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탈출구를 삼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어려운 상황을 끌고 나가야 되죠. 차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여당 대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리스크도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신이 날 수밖에 없죠. 공공의 적인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 지지자든 아니든 윤석열 지지자든 아니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런 데 있어서 용산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지 대단히 지금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니까. 지금 용산과의 관계 설정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잡고 자 이재명 나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보수파가 같이 단일 대우로 가면은 이재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은 우리가 다음번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그런 대권 주자 없잖아요. 자 우리 손잡고 갑시다. 자 이견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단일 대우 목소리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있고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재명이라는 이러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또 차별화를 할 거야? 차별하면 너 지금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 받기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시지 하나, 행동 하나가 맞아요.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여론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지지층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옳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렇죠. 이 여론을 그럼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논리 하나가 세워진 건 있죠. 그렇죠. 자 이재명 우리가 잃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면 니네 쪽에 누구는 왜 기소도 안 해? 왜 재판도 안 그렇지. 받아? 그 논리가 그렇죠. 상당히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다른 건 할 게 없으니까 다만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이 부분은 이제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일단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든지 그렇죠. 말든지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은 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님께 조언을 또 드리게 되면 매주 직접 하세요. 매일 직접. 한 번씩.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 모르니까 윤희석 대변인께 조언을 드리면은 무슨 내가 비둘기도 아니고 맨날 이거를 뭐 전서고야 내가. 여기 비둘기 뭐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예. 이거를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쭉 한번 좀 스토리를 한번 적어서 뭐 일도 시키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대당의 불행을 가지고 이게 본인들의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죠. 똑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역에 나왔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복구 불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에서의 리스크를 그냥 눈 감아주고 손잡고 가는 순간 미래는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거는 바닥을 치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위기가 되면 또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뭐 해소해야 될 부분들 해소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기소도 안 하면서 불공정하면서 어디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해? 니들 할 말이 없잖아. 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를 해버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러면은 상당히 당내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향후에 보수 쪽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직 대법원 2심도 멀리 남았죠. 지금 흔들릴 것이다. 아니다.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예. 흔들릴 것이다면 X, 영향 없을 것이다면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저는 영향 없을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애매모호하다. 뭐하다.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리가 될 거야. 오리가. 물 밑에서는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백조가 되죠. 물 밑에서는 발이 막 움직이는데 겉으로는 미동이 없는 백조처럼 있을 수밖에 없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말로 흘러갈 건데.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역형의 15일이고 25일 위증교사까지 덧붙여서 11월에 이 두 개를 이재명 대표의 어깨에 얹고 간다면 당내에서 정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너무 매도하는 것 같으나 정치도 기본적으로 이득에 움직이잖아요. 권력투쟁이죠.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낮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밤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활동들이 생겨나고 이제 기사가 쏟아질 공산이 있어요. 주명 야땡이 야땡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안들을 정리를 하려면 지도부가 현명한 처신들을 해야 된다. 그 이게 올림픽 경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신 승리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지금 세잖아요. 예. 선고가 25일 날 또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대안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대안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 전부터 물 밑에서 찾았을 거다, 찾고 있었을 거다 계속.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면 위로 네. 이런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느냐, 그건 아직 아닐 거다라는 권력 거죠. 투쟁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예.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렇죠. 네, 이 공간이 생겼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뭐 이제 월요일부터 뭐 최고위원회도 하고 거기는 3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예. 맨날 모두 발언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안 실릴 겁니다. 계속 뭐 정권의 압박, 그렇지. 탄압, 뭐 정의, 뭐 민심의 바다,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굉장히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현실이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예.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다른 움직임을 상당히 할 수밖에 활발하게 할 없어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권력 누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되냐면요. 물 밑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부터 정치 시작했는지를 극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중앙 정치에 기반이 없어요. 성남 시장부터 시작했고 그 세력들이 지금도 대표실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을 양산했지만 예.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권능이 없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3심까지 가는 과정, 막 재판이 막 정말 여러 개가 1심처럼 오늘 1심처럼 징역형이 더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은 대표직 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어요. 이번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정도는 다들 동의하는군요. 그 현실 인식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제가 애써 뭐 여러 당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영주 저거 제정신이냐 하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는 지도부의 지혜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으나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표 말씀한 대로 정치인들을 그렇게 믿을 만한 분들이 옆에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 실형을 받고도 그 메시지와 추동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마나 따라오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뭐 거예요. 예전에 정성원이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대요. 이 대표 힘들 때 당신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나랑 김영진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맥 소장님 말씀 맞는 말인 것 같고 내일 또 광화문 집회 하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큰일 났네. 아유 뭐 나가서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에 인원수가 줄어들면은 집회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권위와 권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참 내일 집회에 참석 열기, 참석 인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눈여겨봐야 할 된다. 포인트다.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당내 입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입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모이는 것도 어차피 당내의 동원령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어려움 처했을 때 바로 빠지면 그게 본인 스스로한테 창피해서라도 옆에 더 가주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당내 입지가 공고히 유지된다고 해서 중도층의 민심까지 과연 안 빠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당에서 우리가 안에서 정신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에 대한 믿음과 의연함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는 있으나 중도의 민심이 과연 이번 선거와 25일 선거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당내에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갤럽 조사 등을 비춰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남짓, 국민의힘은 30%가 좀 안 되게 라고 있기 때문에 당내 지지, 민주당 지지층만의 지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죠. 누가 외연 확장을 더 잘하냐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얘기죠. 지도부한테 제가 지혜를 요구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어려울 때 빠지지 말고 잘 돌봐주고 의연하게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좀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도를 놓치지 않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라는 것들은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혹시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 윤석 대변인이 뭔가 조언을 한다면요? 아니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뭐를 봤냐면 이재명 대표 들어갈 때
또 그 장면이 벌어지더라고요. 70명 넘는 현역 의원들이 와서 공손하게 그 앞에서 웃고 예. 얼굴 도장, 눈 도장 찍고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판사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는 형사 피고인이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부터가 벌써 중도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일부러라도 못 나오게 했어야 돼. 정말로 일부러라도 못 사실 나오게 했어야 이재명 돼요. 대표가 오늘인가요? 공지를 보냈어요. 이제 의원들 단톡방에 나오지 마셔라. 그런데 이제 또 다 제가 볼 때 뭐 충성 그러니까 정말 본심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충성심을 비추려고 나가는 분들도 그런 있고 그럴 모습이 텐데. 진짜 오글거려서 어제도 뭐 오글거리는 편지 보내시고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즈음부터 시작해서 3년 넘게 얘기했었던 무도한 정치 검찰의 잘못된 기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1심이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봤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됐단 말은 못 할 거예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로운 논리로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 공격을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 장애 집회 나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또 특검 쳤고 그 얘기만 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할 수 이재명을 지키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재명을 그러니까 지키자가. 제가 볼 때니까 그런 게 조금 오바될 수 있다. 오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바로 비춰지죠. 제가 볼 때. 법원 판결 전이면 모르겠는데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류의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완전히 그는 당 전체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내일 장애 집회하는 거 저는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거예요. 취소한다. 예, 저 같으면. 거기에 이제 말씀한 대로 당 대표의 선고가 있는 그 다음 날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뭐 이 더러 주장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단상에 올라간 지도부나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로 가게 되면 이 집회의 목적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뭐 여러 번 좀 얘기했던 부분이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벌써 안기령 대변인 같은 사람은 오늘 벌써 기사 나와요. 울었어? 그 시위하는 이제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앞에 가서 싸우다가 말싸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곱게 늙어라. 이게 이제 기사가 막 나오기 험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했군요. 그런 사회 혼란을 그렇게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그분은 벌어질 왜 수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분명히 뭐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돼 판사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그거에 또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